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검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바로 이 책 백만장자 시크릿,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제가 읽어보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리고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 싶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내 인생의 부는 내가 만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 혹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비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가 못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에게 손가락질이 돌아오지 않게 되도록 많은 사람과 되도록 많은 환경에 손가락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내 결정에 대해서 실패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혹은 면피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쪽으로 이렇게 원인을 넘기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네요. 피해자들은 경제를 탓한다, 정부를 탓한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엔 돈을 못 벌었어 라고 한다거나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잘 알고 투자를 했지만 시장 자체가 이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못한 것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증권사의 직원을 탓한다라는 거죠. 마치 주식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증권사 직원이 도와주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볼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돈을 못 본 거에 대해서 증권사 직원에게 전부 다 그 탓을 넘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과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나 가족을 탓한다 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들의 부모를 비난한다. 비난과 원망의 대상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거나 그 무엇이거나 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징 두 번째는 합리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동업자 혹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나 가족에게 너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신의 곁에 어느 누가 오래 남아있으려고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들은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보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은 병원이나 교회나 집을 지어주지는 못한다라고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누구 입에 밥을 넣어주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드라마나 책 보면은 사랑이 밥 먹여주냐? 라고 이렇게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책에서도 이 부분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예시를 들고 있네요. 사랑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은행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오늘부터 사랑을 저금할게요 라고 직원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직원분이 경비원을 불러가지고 바로 내쫓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떤 요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어도 전부는 아니다. 돈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평불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불평불만은 당신의 건강이나 돈을 버는 행위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행위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기 개발 분야의 지도자들은 유인력의 원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본인에게 끌려온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비슷한 것들끼리는 계속 끌어당기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 당신이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고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본인에게 자꾸 멀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네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의 경제적인 성공은 내가 만든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자는 부를 목표로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부자는 돈을 벌려고 머니게임을 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머니게임을 한다. 여기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 부분보다는 아마 책에서는
그냥 이 정도 유지하는 정도로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들의 목표는 막대한 재산과 풍요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의 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먹고 살 정도만 된다, 먹고 살 정도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목표로 삼게 되면 정확히 그만큼만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각의 힘, 그리고 목표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막대한 풍요, 막대한 재산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저자가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대요. 이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인이 아주 힘들어가지고 5,000원을 빌려야 할 때도 있었대요. 여기서는 달러 가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저는 한화로 얘기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5,000원을 빌려야 할 때도 있었는데, 5,000원을 빌려가지고 심지어 차를 빌린 다음에 주유를 하러 가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 차도 본인 차가 아니었대요. 그래가지고 주유소를 들어가가지고 5,000원만 주유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500원짜리 10개를 건네줬대요, 직원에게. 그랬더니 주유소 직원이 아르바이트 직원이었겠죠. 굉장히 어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500원짜리 10개를 딱 보면서 이 사람이 자판기를 털어가지고 온 강도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표정을 지었대요. 당신의 경제적인 목표가 편안한 정도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자가 목표다, 막대한 부와 풍요를 갖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삶이 편안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내 목표는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말하는 차원에 있어서 3가지의 차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정도의 생각으로만 끝내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마음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 갖게 되었는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부자는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실을 살펴보면 아주 간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수억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과연 수억 명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두 번째는 부자가 되기로 했다라고 말하는 차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생각만 하고 끝냈지만 이번에는 결심을 하는 차원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행동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행동이라는 부분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념하여 노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망설이거나 도망갈 궁리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목표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를 100% 쏟아붓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간에 해야 할 것은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핑계는 없다, 만약의 경우도 하지만도 없고요. 어쩌면도 없다, 실패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표나 계획을 얘기하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는 무엇이 어땠기 때문에, 내 주변이 어땠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땠기 때문에 라고 자꾸 주변에 핑계를 댄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핑계를 찾는 순간 계획은 이루기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연초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루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어제 피곤해서 나는 뭐를 못했어. 나는 어제 회식을 하느라 술을 마셨기 때문에 뭐를 못했어. 나는 오늘 몸이 너무 피곤해, 찌뿌둥하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해야 할 운동을 하지 못했어 라고 이렇게 핑계를 찾기 시작하면 핑계는 1가지, 2가지 이렇게 늘어나면서 끝이 없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부자가 되기에 헌신하겠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기회에 집중한다.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좌우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행동하는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일단 게임을 시작하고 그때그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수정을 해간대요. 마치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항해를 할 때 항로를 먼저 정하고 목표치를 정한 다음에 도치를 조정하면서 항해해 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수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준비가 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저도 뭔가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모든 변수를 다 알아보고 다 계획을 한 다음에 이거를 지금 행동에 옮겨도 될까? 라고 해서 확신이 생기면 그때 옮기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뭔가 목표가 생기고 기회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문제점들을 다 확인하고 대처 방안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는 계속 여기에 머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기회를 보고 뛰어들어가지고 더욱더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장애물보다 기회에 더 집중을 하겠다. 준비하고 발사하고 조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곧 바로 행동으로 옮기겠다, 실천으로 옮기겠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 다음은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자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순자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대차대조표라고 하나요?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자산과 부채 계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산과 부채의 계정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된다. 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 중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이 책에서도 역시 순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얼마 버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너 순자산이 얼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아주 돈을 많이 번 성공한 사업가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과 자산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출은 수입만큼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은 더 쌓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벌면 더 큰 집을 산다. 그리고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더 좋은 옷, 명품 옷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더 좋은 차를 원하는 사람은 더 비싼 차를 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오르게 되면 지출도 똑같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소득만으로는 당신이 바라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순자산을 잔돈 단위까지 알아두는 연습을 해라. 이 연습이 당신의 경제적인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선언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순자산을 늘리는데 완전히 집중하겠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말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오늘 여러분들과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부자들은 순자산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 그리고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지출을 통제하는가, 그리고 자산을 얼마나 쌓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